사면은 오르는 정답지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뭔가?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밴들. 저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또 목표 주가가 오르는 기업도 떨어지는 기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 기업의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둘 다 서프라이즈를 10%대나 보여줬어요.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온 거죠. 그래서 당연히 좋은 실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왼쪽에 보다시피 갑자기 장중 5% 넘게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평가는 조금은 실망한 느낌이겠죠. 다만 작년 대비 실적 성장은 어마무시합니다. 작년 1분기 매출은 1.8조 원, 영업이익은 300억 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매출이 5.4조, 대단하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5,600억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탄탄한 실적, 이러한 얘기가 나타나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오히려 다시 플러스가 되는 모습도 나타났네요. 다만 조선과 방산은 보통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제 하나오션이 조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조선주와 방산주가 쉬어가는 계기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LG엔솔 다시 흑잔했어요. 자, LG엔솔의 실적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호실적이 나와서 야, 이거 오늘 주가 오르나 라고 봤는데 야,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서프라이즈를 내긴 했지만 2분기에 관세 정책,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여전히 걱정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며 주가가 쭉 빠지는 모습. 자, 다만 LG엔솔의 향후 목표는 확실했습니다. 현지 생산에 사활을 걸겠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지금 중국 담당 일진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중국을 패고 있는데 그 견제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LG엔솔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인데 언제쯤 2차전지가 웃을 수 있을지, 다만 개인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바닥이 다 와간다라는 소리도 되겠죠. 다음입니다. 삼성전자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갤럭시 S25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6.6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시장 전망치는 5.1조밖에 안 됐는데 1.5조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대박이죠. 참고로 이 중에 4조 원이 갤럭시 S25 효과였다고 하니까 S25가 진짜 잘 팔리긴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네요. 망할 트럼프 때문에 관세 걱정, 그 다음에 경제 성장 둔화 등 불확실성이 가득가득해서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효자의 역할을 했던 스마트폰도 2분기가 뭐죠? 맞습니다. 계절적 영향, 안 좋은 탈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도 기대하기가 어렵고 관세 불확실성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2분기가 가장 큰 고비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 불확실성만 완화가 된다면은 올해 상저하고를 확실하게 기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부 다 마찬가지겠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엔솔도, 그리고 관세 영향을 받는 다른 기업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슬슬 우리나라 증시는 저 위를 향해서 달릴 준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대분들이 아시다시피 주가는 항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앞서간다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눌려 있다는 거는 이미 관세 불확실성이 다 반영된 부분이고 이제부터는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한령 사실상 전면 해제 수순. 어제는 한 아이돌 그룹이 중국에서 공연을 한다는 이야기를 봤었죠. 그리고 오늘은 K-팝 축제 중 하나인 드림 콘서트가 9월달에 중국에서 열린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드림 콘서트는 진짜 과거부터 있었던 콘서트입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이 전부 다 참여하는 콘서트라고 하고요. 과거에 누가 참여했었나? 뭐 에스파, 있지, 오마이걸, NCT 드림 등등 사실상 많은 아이돌들이 거쳐가는 콘서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과연 제대로 콘서트가 열리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다만 뭔가 스무스하게 엔터드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도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는 한데, 그런데 요즘 트럼프한테 너무 많이 당해서 그런 걸까요? 중국도 갑자기 한 번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이브 주봉과 SM 주봉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이브도 저점 대비 2배 가까이 올랐고요. SM은 이미 3배를 향해서 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BTS도 진짜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뉴스의 파라라를 슬슬 고민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은 올라가는 이러한 기분 좋은 상승을 계속 느끼면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FNF를 보자. 중국의 경기가 화랑을 보였던 한때 중국 관련주로 엄청나게 급등했었던 FNF, DB증권에서 슬슬 이 FNF에 대해서 지켜보자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MLB 기존전 매출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매장 효율화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국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주가는 12개월 예상포 기준 7.1배로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면 매수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FNF의 월봉과 FNF홀딩스의 이제 월봉입니다. 보시면은 바닥권이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볼 수 있겠는데요. FNF홀딩스는 아니겠죠. 당연히 FNF를 봐야 되고 여기서 영차하고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증권주가 참 좋다고 합니다. 최근 증권주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요. 사실 증권주도 정답지 중, 그러니까 사면은 오르는 정답지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한한령 관련주랑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앞으로 국장은 당연히 3,002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고 증권주의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삼성증권 등이 52주 신고가까지 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래에셋증권 7%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또한 대선 주자들이 누가 당선이 되던 증시 부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의 주봉과 삼성증권의 주봉입니다. 이제 과거 고점을 딱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또 증시에서 정태주가 날립니다.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치 테마주는 도박에 가깝다라는 말이 있죠.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힘 경선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2인을 뽑는 거였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절대 인지도가 약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는 홍준표가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누군가는 탈락하는 시스템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을 하기 힘든 일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은퇴 선언을 했다는 것. 그러자 관련주는 안 그래도 하락을 피하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은퇴 선언까지 해버리자 크게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면 당선된 사람들의 주가는 당연히 올랐다고도 볼 수 있겠죠. 왼쪽에 경남스틸 관련주입니다. 이 친구를 보면은 불과 이번 달 8일에 9,71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3,000원으로 그냥 돈 자체가 삭제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 와도 경선에서 누가 이길지 은퇴 선언을 할지 말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언제 사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사서 오르면은 파는 게 정치 테마주라는 거 진짜 고수는 그렇게 하고 하수들만 이제 뉴스에 그 사람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사고 판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 취임 100일. 지난번 미국 증시는 트럼프 정부가 취임한 지 100일째를 맞았던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100일 동안 S&P 500은 7%나 넘게 하락하면서 1973년 이후 50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어제는 100일을 맞아서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 등이 이어지며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행정 명령까지 사명했기에 증시에는 긍정적이었다고 하네요. 자, 다만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5개월째 하락, 소비자 기대지수도 급락하며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농심 메론킥 드셔보셨나요? 농심에서 새로운 스낵 메론킥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첫 일주일 동안 144만 봉이나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먹태깡의 경우 100만 봉이 팔렸다고 하니까 먹태깡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소식인데요. 메론킥이 이렇게 유행하게 된 것은 SNS
SNS에서 또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얼려서 먹거나 아이스크림과 먹는 방식이 퍼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메론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SK텔레콤 7만 명 이탈. SK텔레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한 후폭풍을 제대로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일 동안 가입자 수가 7만 명이 넘게 빠졌다고 하는데요. 어제만 해도 약 3만 5천 명이 이동했는데 KT로 약 2만 명, LG유플러스로 1.5만 명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뜰폰으로 이동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이탈 규모는 더욱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은 해킹도 해킹이지만 초반 대응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이런 것들이 실망감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하는데 향후 SK텔레콤의 주가 흐름은 결국 이탈자가 얼마나 되는가에 달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투표를 하나 했었죠. 만약에 본인이 SK텔레콤을 쓴다면은 통신사를 그대로 쓰실 건가요? 안 쓰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바꿀 거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무려 53%나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나머지 절반은 그냥 뭐 그대로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 결과까지 똑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통신사 무조건 바꾸고 싶다 이러한 실망감을 느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실제로 바꾸려면 뭔가 또 귀찮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거 인터넷이나 뭐 전화 그런 것들이 다 엮여 있다 보니까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다 라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파가 어디까지 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크래프톤 올해 내내 호실적 전망. DS투자증권에서 크래프톤에 대해서 올해 내내 예상을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1분기만 해도 매출 8,700억, 영업이익 4,500억으로 야 진짜 많이 남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배틀그라운드의 흥행과 낮은 비용 인조이 호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그는 이제 뭐 사실상 롤과 함께 2대 게임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출시한 지 8년이 되었음에도 동접자가 140만 명이 넘고 신작 인조이가 출시 후 100만 장이나 팔리며 호조를 보였다고 하죠. 그리고 신작 출시에도 마케팅비 집행은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고 하고 그래서 DS는 올해 성장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목표가 56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오늘 웅진이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프리드 라이프라는 거를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가 바로 국내 상조업계 1위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웅진의 종속 회사인 WJ 라이프에서 프리드 라이프를 인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웅진 측은 이를 통해 교육, 정보기술, 여가, 뷰티, 헬스케어 서비스와 연계해서 사업 다각화를 실현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웅진과 웅진 싱크빅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니 길이 근데 뭐 상조회사 인수한 게 그렇게 큰일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상조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다뤘던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청년 창업자가 요식업에 많이 뛰어든다는 것 플러스 또 그만큼 많이 망한다는 내용을 봤었습니다. 차리는 곳보다 망하는 곳이 더 많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봤었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살아남는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미용실. 무려 91% 확률로 1년 동안 살아남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펜션과 계약. 사실 펜션과 계약은 뭐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편의점이 3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은 너무 짧습니다. 3년을 봤더니 그래도 미용실이 73%, 펜션이 73%로 둘 다 상당히 높았고요. 특히 40세 미만의 청년 창업 같은 경우는 미용실에서 그리고 40세 이상은 펜션에서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물론 생존이 높다는 게 뭐 무조건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역시나 많이 살아남는 창업은 미용실과 펜션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